책 62페이지 밑에 봅시다. 2번 다른 법률에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등 의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1번 항만법엔 항만구역에서 도시지역 연접된 공유수명. 줄거 봅시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명. 2번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에서 또 줄거 놉니다.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명. 포인트가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명, 이게 포인트예요.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다는 체크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국가, 일반 산업단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첨단, 그 글자 체크하시고. 4번 택지개발 촉진법 따른 택지개발지구 함정 없습니다. 5번 전원개발 촉진법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뭐 가로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전원개발 그러면 또 전원주택 그러지 말고 전력입니다. 전력.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전력 그럽니다. 하나 써요. 6번. 6번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와서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 썼습니까?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제외.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 와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부분 보여줄게요. 자, 299페이지 봐요. 299페이지. 299페이지 중간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해가지고 1번 도시지역 등 결정고시 의제. 자, 양가로 1번 시작합니다. 299페이지 찾았나요? 양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이, 그 양가로 1번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링에 정하는 그 말은 지우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되어 고시된 것을 본다. 다만 국계법에 따른, 자 체크합시다. 도시지역 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체크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요. 결론은 뭐냐?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동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단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에서 지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그게 다시 이제 63페이지 5번 밑에 6번 쓸 때 뭐라고 쓰는가? 도시개발구역 써죠.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있지만 시험 문제가 여기 와서 뭉쳐서 잘 나옵니다. 여기다 같이 묶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부분 먼저 설명합니다. 그 부분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해가지고 첫 번째, 자, 또 여기는 바다에 바다.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입니다. 이제는 바다를 매립한 것이 아니고 바다 일부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이다. 이만큼은 어촌어항법 어항구역이다. 여기는 뭐고? 항만구역이고, 이만큼에도 여기는 어항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바다 매립 안 했습니다. 그냥 바다인데 여기는 항만구역, 여기는 어항구역, 여기는 항만구역, 여기는 어항구역 지정했어요. 근데 육지는 용도지가 있더란 얘기죠. 이웃하는 육지가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이 접하고 있는 바다죠. 도시지역이 접하고 있는 바다를 이렇게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하면 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된다고, 도시지역이. 자, 여기는 무슨 지역인가? 여기는 관리지역. 관리지역에 접하고 있는 바다를 갖다가 항만구역 지정하면, 어항구역 지정하면 뭐가 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뭡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어요.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 접하는 바다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해봤자 그냥 바다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접한 바다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해봤자 뭐예요? 바다예요. 다른 지역에서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되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라고요? 도시지역에 접한 바다를.
도시지역에 접한 바다에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바다인데 뭐로 본다고?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그게 1번, 2번이고 3번입니다. 3번. 3번은 여기 이렇게 관리지역 있어요. 관리지역.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관리지역도 괜찮고 농림지역도 괜찮고 자연환경 괜찮고 저거는 도시지역 말이면 되니까 이쯤에다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뭘 지정하냐 그러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산업단지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 두 번째 일반산업단지, 세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 네 번째 농공단지. 4가지. 국가산업단지만 지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 결정고시. 일반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농공단지 지정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래야 돼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뭐가 포함이 되니까?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다 뭐라 써라? 국가산업단지 쓰든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쓰든가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써야지. 그냥 싹 빼먹고 산업단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그 말을 써줘라 이런 얘기고. 여기에다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구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함정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교육으로 지정만 뭐가 된다?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이것도 함정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뭐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 해야지. 단 뭐라고?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어디에서 칠학지구에서 지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 주의해야지. 칠학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O의 X요. X지 그것은.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그것도 X지. 여기다 지정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나 여기다 지정하면 변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6개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놓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농림지역 등 결정고시 간주. 얘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났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고 관리지역 산지종 산지관리법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결정고시 본다. 이쯤 설명할까요? 여기에 이러고 현재 여기 이러고 뭐가 있는데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이만큼에서 관리지역에 여기에 농지가 있고 이만큼에서 여기 이러고 산이 있는데 농지가 산이 있는데 관리지역에는 농지 일부를 이렇게 농지 일부 이만큼을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여기를 뭐라고 지정했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어디에다가 관리지역에서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농림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이거를 보면서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지정고시하면 자동 뭐가 된다고? 농림지역에 지정고시, 결정고시가 된다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됩니까? 농림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그런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공법이 아니고 국어예요, 국어. 이게 무슨 공법입니까? 아, 이거는 국어지. 관리지역에 뭐 지정하면, 농업진흥지 지정하면 그 관리지역에 뭐가 된다고? 농림이 된다고, 농림이.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고, 없다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그게 자동 뭐가 된다니까? 농림이 된다니까, 농림이.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고? 농림이 된다고, 농림이.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야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결론적으로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런 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 안 된다, 이거 중개. 자격증 따면 뭐 할 거야?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는 절대 뭐가 없다고? 절대 농지가 없다고. 농업진흥지역이 없다고. 하나 더. 관리지역 여기 뭐가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을 이만큼 해가지고 산을 이만큼 산지관리법에서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이 산을 뭐라고 했느냐? 보전산지라고 지정하고 고시하면은 보전산지 지정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왜 보전산지 지정고시 했을까? 그 내용에 따라서 쟤는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자, 설명드려요. 관리지역에 뭐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보전산지는 아까 뭐라고요? 개발하지 말고 산 중에서 보존해야 될 산이 보전산지역. 그러니까 지금 관리지역에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에다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하면 왜 보전산지라고 했을까? 왜 보존할까? 그 내용에 따라서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죠. 농지에서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죠. 농사 짓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땅은 있잖아요, 이미. 땅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 짓려면?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댐 있다 하고 저수 있다 하고. 야, 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왜 필요해요? 아, 수로 있다 하고. 산이 있어야지. 산. 아, 뭡니까? 큰 산이 있어야 물을 확보할 수 있어요. 큰 산에서. 산에서 물 안 나옵니까? 강이 어디서 출발해요? 그럼 몰라요? 아니, 큰 산이 있어야 우리가 물을 얻는다고. 이 산을 왜 개발하지 말라고 묶어놨냐? 이거 개발을 안 해야 여기 농지, 농사 짓는 용수를 확보한다. 그 목적에서 개발하지 마. 그럼 뭐가 되겠고? 농림지역이 될 것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자연경관이 수려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지 말고 후손한테 남기자. 그런 목적이 뭐가 될 것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농림 또는 자연환경.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보전산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 농림이나 자연환경이 된다. 어렵나요? 어렵길 뭐가 어려워요? 아산에서 잘 들어봐. 이걸 모르면 무슨 일이든 아산에서 제가 중계를 하는데 제가 소장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분이 이제 이사님이 같이 합니다. 이사님이. 제가 제일 처음에 11월 달에 설명해 준 거 있죠? 땅 찾는 거 해가지고 첫날 수업할 때 여기는 11월 첫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같이 둘이 아산에서 중계를 한다 딱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 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고 이분도 처음이고, 한 분이 3억 들고 와가지고 전원주택 용지 땅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아싸지 어쩌게 했다니까, 땅을 매수하겠다니까, 사겠다. 그러니까 아싸 해가지고 이사님 한 건 되겠네, 이거 찾으러 갑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몇 개 있지도 않고 없어요. 되지도 않는 거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주변 사람들하고 얼굴 틉시다 해가지고
자, 명함 준비해가지고 주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주변 분도 되게 좋아를 해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또 몇 분은 또 아는 사람이 옛날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요. 교수님 어쩐 일입니까? 나 여기 왔는데 잘 됐네. 땅에 대해서는 걱정 없겠네요. 막 하는데 주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별로 사막에 맞게끔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집니까 하면 서울에는 교차로가 막혀요. 벼룩시장이 막혀요. 그런 게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지역 광고가. 그럼 거기도 교차를 봤더니 한 사람 여기 아산이 옛날에는 이게 언양이거든요. 언양시가 지금 아산이 됐잖아. 아산이 커져가지고 아산이. 근데 언양의 한 사람이 광고를 냈는데 전원주택 부지 다량 확보 평수 제한 없이 분할 가능 딱 써놨어요.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전화를 딱 전해가지고 괜찮은 물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내가 3월선 찾는데 찾을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제가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지번을 줄 수 있습니까? 지번을. 그게 너무 안 맞으면 내가 가봤자 헛수고할 필요가 없고 괜찮으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지번을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게요? 에이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선수 아닌데 저보고 선수래요. 무슨 얘기요? 예, 지번 주면 어쩐다. 바로 주인 찾아가니까 땅 빼가니까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가야 됩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사님이랑 제가 딱 갔더니 쫙 갔더니 자, 지금 여기에 전봇대가 하나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넌이 이게 전봇대 있으면 전봇대 인근에서 넌이 이러고 있는데 딱 갔더니 그분이 연세가 좀 많아요. 보통 얼핏 봐서 60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 60대니까 둘이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자, 딱 서가지고 저는 이쯤에 있고 자, 그 사장 이사님 둘이 한번 해보세요. 딱 섰습니다. 딱 서가지고 여기 밑에는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하나 있고 이사님 묻습니다. 사장님 전원주택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없는데 전부 다 뭔데? 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전봇대 있죠. 전봇대 기준으로 앞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핏 가르치는 게 이렇게 여기가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근데 전부 다 넌이잖아요. 아 이번에 땅 지주가 행정변경허가 전용허가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전원주택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지적도를 닦는데 가분할도 이렇게 도로를 갖다 이러고 만들고 도로 만들고 땅을 갖다가 쪼갠다. 근데 이게 쪼개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좀 더 가져가도 되고 덜 가져도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말하세요. 얼마든지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 이사님 질문합니다. 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 나가야지. 여기에 지금 전원주택이 들어가서 전원주택이 뭡니까? 단독주택. 노후주택은 아니요. 단독주택이 과연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확인해서 저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질문을 딱 하니까 그 사장이라는 분이 아 저기는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사가 얘기합니다. 이사님이 관리지역이요? 아 관리지역이면 저 안에 절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라 한가? 아 저 이쪽이 일부가 절부고 저쪽은 상대 농지입니다. 일부는 절대 농지고 일부는 상대 농지 이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저는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따 이사님 잘하네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 분 대화 듣다 기가 막힐까요?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요? 네. 무슨 지역이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이분이 관리지역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질문이 딱 들립니다. 절대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농지가 그 뭐라고? 농업진흥적. 관리지역에는 절대 농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는데 왜 또 이 질문을 하냐고. 일단은 이게 노이니까 관리고 뭐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절대 농지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니까 깜짝 놀랐다. 아니 갑자기 또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런데 아 이분 답은 또 더 가관이요. 일부 전봇대 이쪽으로 일부는 뭐고요? 절대 농지고 일부는 저 밑에 쪽이 상대 농지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서가지고 사장님 해가지고 제 명함을 좀 드리고 사장님 명함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명함 딱 봤어요. 명함을 빨리 받아요. 명함 딱 보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가 있냐 빨리 확인해야 돼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무슨 컨설팅 명함도 황금색 노란 장 해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이거를 딱 주니까 제가 보면서 명함 들으면서 사장님 근데 여기 진짜 관리지역 맞습니까? 관리지역 맞대. 진짜 절대 농지 있어요? 이때.
그러면 그 지적도 우리 주면 안 됩니까? 우리 확인 좀 해보게. 주더라고요. 처음 주면서 가지고 가서 맞으면 전화합시다.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그러면서 사장님 제 명함 뒷면 좀 나중에 집에서 밥 뒷면 좀 앞면 보지 말고 제 명함 뒷면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들고 왔어요. 뒷면 보게 되면 뒷면에다가 있죠.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강의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오면서 이사님한테 묻습니다. 이사님 아까 질문할 때 무슨 지역이냐 물어봤죠.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지금. 물어봤죠.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 했어요? 관리지역 있죠. 근데 거기서 왜 이사님은 절대 농지인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니 그것은 넌이잖아요. 넌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농지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저랑 같이 2년 공부해서 공법 잘했거든요 이분이. 아니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정하면 뭐가 돼요? 농림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아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이 뭐라세요? 아 그게 그겁니까? 이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웠던 이 내용이 실전 가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아 교수님 그게 이 말입니까? 이러고 묻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본다 생각하니까 얼른 안 되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 끝났다 생각 여러분이 실무한다 생각하면 실무한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하는 순간 뭐가 된다? 농림지 된다. 그러면 결론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그렇게 빨리빨리 해줘야지. 관리지역에 아까 얘기했죠. 아까 한 사람 그때 봤다고 계획관리. 그 전부 다 산인데 전부 다 뭡니까? 준보전산지. 보나마나 준보지에 나와야지. 관리지역이니까 보전산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산은 뭐라고요? 준보전산지라. 기본적으로 알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땅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땅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법 공부할 때는 시험 본다 그 생각이 많았죠. 이미 합격은 했는데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시험 보려고 배운다 그러면 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설명했고 그 다음 넘겨보면 64, 65 그러니까 이제 64페이지 3, 4, 5인데 4번에다가 왕별 치고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있죠? 4번에다가 왕별 치고 써요. 뭐라 썼는가? 10월 25일 써놔봐요. 그 진짜 돈 되는 규정이니까 배워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나지만 합격 후에 아주 중요한 제도니까 10월 25일 반드시 읽어보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저차장 특례 세 가지 설명 끝났어요.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두 개가 팍팍 나와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 그럼 첫 번째 뭡니까? 매립 목적이 이웃된 용도지가 같다. 매립 증거 인가일에 이웃 용도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해야 된다. 다르다. 둘 이상 걸쳐있다. 둘 이상 이웃한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도시적 결정 고시보는 특례 몇 개요? 6개. 첫 번째가 도시에 연접된 항만. 두 번째 도시에 연접된 어항. 세 번째가 국가 아니면 일반 아니면 도시 첨단 산업단지. 네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 전원개발 사업계 이전구역.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단 도시적 박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 안에서 농업진흥지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를 보고 관리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고시 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정리 쫙 해야 돼요.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책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용도지역 지정효과입니다. 용도지역 지정효과.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가 원칙과 예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 지역을 이제 다 지정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원칙 예외를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규제합니다. 규제한다 그 말은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규제를 한다. 규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무슨 제한합니까? 그러면 무슨 제한합니까? 딱 세 가지 제한합니다. 자, 용도 지역이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뭐? 땅의 종류다, 땅의 종류. 땅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1가지. 21가지 땅에다가 첫 번째 무슨 제한하냐?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 제한 이 말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데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요? 28가지.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러면 21가지 땅에다가 28가지 중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가 이 제한을 보고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이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건축할 수 있냐 이 건축물이 되는 것들은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냐 건폐율 제한을 보고 세 번째 위로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용적률 제한 용도 지역은 딱 세 가지 제한합니다. 세 가지 제한. 용도 지역 가지고 설명할 때는 세 가지 설명하지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은 세 가지 제한만 하니까 세 가지만 설명하는데 7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77페이지 용도지역 지정효과 1번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자, 첫 번째 1번 건축제한 원칙인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협약대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체크합시다. 대통령 0으로 정한다.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라는 것은 뭐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이다. 궁금하면 국토개법 시행령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 장 넘겨가지고 어떻게 해놨는가 한 장 더 넘겨봐요. 80페이지 가서 보면 80페이지 가서 봤더니 대통령령을 뒤집어 봤더니 뭐라고 했냐? 제일 먼저 나온 게 기억, 일종 전주죠. 일종 전용주거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거, 가나. 옆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할 수 있는 거, 가나다라 뭐마다 쫙 있는데, 그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합격해서 우리가 사무실 오픈했어요. 갑이 땅 들고 와서 좀 팔아달래요. 팔아달라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제1종 전용주거. 자, 을이 와서 사달래요. 땅 좀 사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을한테 무슨 용도로 땅 사달랍니까? 그랬더니 을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 건축하겠다.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테니까 거기에 적합한 땅이 있으면 하나 좀 찾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딸랑 이 땅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뭐라고요? 제1종 전용주거. 자, 이거를 중개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땅 종류죠. 21가지 중에 하나. 다가구는 뭡니까? 건축물 종류 28개 중에 하나.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하면 뭘 보라고? 대통령령 보라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80페이지처럼 써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80페이지 딱 봤더니 쫙 해가지고 두 칸 나눠가지고 이쪽은 뭐라고 했어요? 허용. 대통령령에서 이쪽은 뭐라고 했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용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가나 나에 만약 여기에 다가구가 있으면 무조건 짠다고? 된다. 그러면 되는데 다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가구는 제외. 그러면 이쪽에 가나다라에 다가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가구 있어요. 그러면 이걸 된다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방법은 대통령령은 법령은 뭐 보고 법령이라고요? 법률 또 대령 부령 더해서 뭐라 한다 우리는? 법령은 어디서 만드니까? 국가에서 만드니까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미친다. 법령에서 허용된다고 했으면 이 일종 전용주거 지역이 서울에 있든 의정부에 있든 남양주에 있든 부산에 있든 왼쪽에 있는 것을 어쩐다? 전국 어디가 되든 간에 허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에서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법령에서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는 거 어쨌어요? 조례한테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갖다가 넘기겠다. 넘길 테니까 너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까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되는 거를 선택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다 선택하든가 아니면 일부 선택하든가. 여기에 없는 거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조례에서 여기 없는 거 선택하면 그 조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률가는 상하가 철저한 거예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그는 논쟁이 바로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에 없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없는 거 아싸 나는 위락시설한다 라고 조례가 써놓으면 어쩐다고요? 이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쪽에 다가구가 있다 무조건 한다고 할 텐데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판단해야죠.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
이 절에가 무슨 절이라고? 무슨 절이요? 서울에서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서울특별시 뭘 보고? 도시계획 절에 보고. 저기 양주군에서 할 때는 뭘 봐야 되고? 그 명칭이 필요하게 명칭이. 양주군, 군에서는 뭘 본다고? 군계획절이라고. 군계획절에. 시에서는 포천시에서는 뭐라고? 도시계획절에. 도시계획절에. 해남 군 가게 되면 뭐라고? 군계획절에. 이 명칭을 모르면 못 찾는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절에 봤더니 이게 된다 그러면 된다고 중개하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절에서 안 된다 그러면 중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된다 안 된다 하니 뭐더라고 빨리 찾아라. 그러면 이런 땅이 나올 때마다 허구한 날 찾고 있을래요? 아니면 절을 만들어 놓을래요? 이거 절에 한번 찾으러 들어가려면 제 판단에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저 도시계획 절에 한번 찾아봐요. 1시간 걸릴 거면 1시간. 저 절에 찾으면서 절에가 어디 있는가 뒤지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에는 반드시 책자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급하면 빨리 뒤져보라고.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잘 봐요. 할 수 있는 거 써놨어요? 없는 거 써놨어요? 있는 거. 빨리빨리 갑니다. 이종 전용주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일종 일반주거 있는 거. 넘어가요. 이종 일반주거 있는 거. 삼종 일반주거 있는 거. 전주거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하고. 없는 거. 없는 거. 여기는 없는 거. 중심상업은 할 수 없는 거. 넘어갔어요. 일반상업 할 수 없는 거. 근린상업 할 수 없는 거. 유통상업 할 수 없는 거. 전용공업은 있는 거. 일반공업은 있는 거. 중공업은 없는 거. 보존녹지 있는 거. 생산녹지 있는 거. 보존 자연녹지 있는 거. 보존관리 있는 거. 생산관리 있는 거. 계획관리 없는 거. 농림 있는 거. 자연환경 있는 거.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된 내용을 갖다 이 지금 중개업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8가지 있다고. 28가지 중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 빼고 나머지 어쩐다고?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7개 나왔어. 7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몇 개? 4개.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저런 거 잘 알아놔야죠. 금지되는 걸 놔야 됐냐? 허용되는 걸 놔야 됐냐?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허용되는 걸 놔야 한 거고 할 수 없다니까 뭐라고? 금지되는 걸 놔야 거고. 이건 할 수 없다고 무슨 얘기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약한 지역이다? 예, 여기가 규제가 약한 지역. 이거는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거 빼고 모두 금지니까 여기가 규제가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금지되는 것을 열거한 지역이 7개의 지역이니까 7개의 지역은 알아놓는 게 좋아요. 금지되는 것만 열거한 지역이 7개 지역입니다.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합격하고 2년마다 교육도 받으라죠.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으라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과연 국토계획법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개하면서 건축법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르면 옆집 물어보면 돼. 옆집. 그 옆집 물어보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어쩐다고요? 2년에 한 번씩 교육해 준 이유가 그런 데입니다. 4월 19일 날 가게 되면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에 체육자인데 오전에 무슨 교육합니까? 이런 교육합니다. 개정된 거.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제가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듣게 되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 얘기네? 여러분 똑같죠? 근데 여러분이 내년 갔다 그러면 내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가게 되면 이미 법은 개정됐는데 이번 시험에 반영 안 된 건 설명 안 해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개정된 걸 주로 설명, 개정된 거. 이게 제도가 이렇게 개정됐고 이게 부동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이게 바뀌고
지금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 얼마? 80 이하 되는 거 한 채.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60 이하 한 채. 올해 공부한 사람은 85 이하 한 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난리가 나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역의 범위를 그전에는 하나의 도시로 봤는데 이제는 도시가 아니고 서울은 옛날에 서울만 했는데 지금은 양평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통째로 하나가 돼,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성화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교육 좀 듣고 뭐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가서 이런 교육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이러고 딱 얘기하니까 교수님 우리는 시험도 안 봤는데 우리 가도 괜찮습니까? 시험 보고 말고 관계없어요. 시험 보고 안 보고 저하고 관계없이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전국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3년 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용도 지역 가지고 무슨 제안했습니까? 건축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용도 지역의 건축 제안은 원칙 뭐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 77페이지 갑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요? 원칙.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뭡니까? 특별구정. 자, 다음의 경우 건축물, 그 밖에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지간의 건축물, 그 밖에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불구하고 다음에 따른다. 해가지고 박스에 짝 있죠? 1, 2, 3, 4, 5. 그 부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좀 하나 물어봅시다. 계획관리 지역에다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관리 지역에 다가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봐야 한다.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저기 뭐에다 별처럼 좀 봐봐요. 뭘 봐야 한다? 대통령령을 봐야 한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 공장이 된다 안 된다? 봐야 한다. 뭘 봐야 된다? 대통령령을 봐야 한다. 그게 원칙이라고. 원칙. 그 원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외 설명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여기 이렇게 여기에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으면 농공단지는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안 해요. 국토계획법을 적용 않고 무슨 법을 적용하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예요. 농공단지 안에 다가구가 돼야 안 돼요? 봐야 한다. 뭘 봐야 된다? 대령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규제가 국계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한 농공단지만 있으면 국토계획법 적용 않고 무슨 법 간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여기는 현재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거기 드시고. 자, 농림지역에다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림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있다 그래도 안 되고, 또 말할까요? 봐야 한다. 뭘 봐야 된다? 대통령령을 봐야 된다. 대통령령을. 근데 농림지역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행위자는 대통령령을 안 보고 무슨 법에 의한다? 농지법에 의한다. 농지법 보고 설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림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보전산지가 있으면 산지관리법을 보고 설명해야 돼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뭐가 있으면 초지가 있으면 무슨 법이요? 초지법을 봅니다. 초지법. 농림지역 안에 뭐 돼야 안 되는 무슨 법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 농림지역 안에 있는 뭐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 안에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 안에는 초지는 초지법.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안 물어봐야지. 물어보라고 사정에도 안 물어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봐야 한다. 뭘 봐야 돼요?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을.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그때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자는 수도법에 의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빼먹었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이 있으면 자연공원법을 따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을 따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면 문화재법을 따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따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릅니다. 법 명칭을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 시험 보러 갑니까? 아니요. 아니 또 6개월, 7개월, 6개월, 7개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자는 뭔데요? 대통령령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구역 뭐라고요? 자연공원법. 반복해야지 방법이 있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 보호구역이면 문화재법법,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면 수산자원 관리법.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책 덮고, 자, 연습.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X 뭐랍니까?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도법에 의한다. X 상수법 아니고 수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다.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보호구역이면 수산업법에 의한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업법에 의한다. 수산자원관리법. 그 연습을 좀 하라고. 한 번 딱 1년만 고생해서 끝내자고. 1년만. 해야죠.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5번은 X. 5번 안 받았겠죠. 5번은 안 중요하니까. 5번 X. 자, 3번입니다. 3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도로법 체크요. 접도구역. 2번은 삭제 없어졌어요. 2번 없어요. 지우고. 3번. 농지법 8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도 다만 녹지지역 안에 농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첫 번째 도로법 접도구역 적용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도로가 이러고 있으면 도로 경계선에서 5m 이내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접도구역이라고 딱 지정해요. 그럼 편말 봤나요? 접도구역 편말? 못 봤나요? 접도구역 지정하면 이 접도구역 안에서는 접도구역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가 이러고 도로에서 이러고 가겠죠. 가게 되면 이러고 가야 되는데 종종 튀어나오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김여사 종종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로 주변에 첫 번째 뭐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두 번째 도로가 이렇게 한 번 됐으면 이러고 있어야지. 도로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넓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하다고 도로 장차 자꾸 확장하면 돼야 안 돼요? 필요하면 해야지. 장차 뭐를 대비해서? 확장에 대비해서. 접도구역은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이게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근데 거기 두시고, 자,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왜 지정했어요? 개발해라. 도시지역은 뭐 하라고? 개발하라고. 접도구역은 뭐 하라고? 개발하지 마라고. 충돌되잖아요, 충돌.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이나 이런 제도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쓰면 이 건물이 저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지역은 전부 다 개발할 지역이니까 접도구역 제도를 안 써요. 서울시내 평생 돌아봐도 접도구역 편말 못 보는데, 서울시만 빠져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접도구역. 여기서부터 도로변 몇 조 접도구역 적용받는다. 접도구역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접독의 개념입니다. 접독이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접독이 뭐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아싸 합격해가지고 시험 나갔어요. 합격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요? 도로고요. 근데 노란 선을 해가지고 노란 선으로 쫙 해가지고 노란 선 해가지고 노란 선 이만큼 뭐가 나오고 접도구역이요. 그러면 이 땅이 이러고 딱 이 땅이 매물로 나왔어요. 이 땅을 설명할 때 이 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도시지역은 아니고 그러면서 만약 이게 여기가 계획관리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뭐가 찍혀있다? 접도구역이 찍혀있다. 뭐라고 설명을 할 건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접도구역은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배웁니까?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개발하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 기껏하면 얼마나 납니까? 40%. 여기에다 건물 지으면은 이 건물 100% 건폐율 40밖에 안 나오니까 건물은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이 정도밖에 못 준다. 이 정도밖에. 이 정도 못 짓고 여기를 갖다 주차장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로변에 지나가는데 여기다 식당 지어놓고 여기에다 주차장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과연 여기에다 건축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건축가 나오냐 안 나오냐면 도로 옆에 뭐가 물렸어요? 접촉이 물렸으면 이게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진출입이 안 되는 지역은 이 땅은 맹지예요. 맹지. 접도구역이 진출입이 안 된다. 맹지. 진출입이 된다. 그러면 허가가 되고 진출입이 되면은 이 접도구역 물린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진출입이 안 되면 이거 뭐가 되니까 맹지가 되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고 진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해서는 도로가 이러고 있으면 접도구역이 도로 따라서 똑같이 와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오다가 도로가 항상 이렇게 직선만 있겠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곡선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으면 접도구역에 따라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승용차가 이러고 쌩 가는데 여기에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 이런 땅이. 이게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쌩 가다가 보고 피하겠어요? 아니면 가서 받겠어요? 받겠지. 여기 있으면 자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데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가다 보면은 이 곡선길이다 보니까 씩 가다가 튀어나오면 피하겠어요? 받겠어요? 받겠지. 이런 데는 진출입을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절대 진출입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직선이니까 여기서 이제 차가 이렇게 샥 오는데 싹 나가니까 샥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급하죠? 여기도 안 돼요. 그러면 이쯤은 될까 안 될까요?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이 튀어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든지 보이죠. 얼마든지.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이쯤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귀신도 몰라요. 어찌해야 돼요? 전화해서 찾아내야 돼요. 접도기에 나오면 시험 보기 위해서는 개발하지만 안 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된다 그러면 좋은 땅이고 안 된다 그러면 맹지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접도구역의 개념입니다. 접도구역. 3번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적용 안 한다. 농지법 시간에 설명했죠.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이용원칙은 개발의 보전이요. 보전.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돼요? 예,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사해가지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면 뭐 준다? 농취증 준다. 그렇게 해서 농지를 뭐 하겠다? 보전하겠다. 이게 국가 기본 전략이요. 농지를 뭐 한다? 보존한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뭘 사라? 농취증. 농취증을 받아라. 농취증 가지고 너 농사 진지 않는지 판단하겠다. 농사 안 지되면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지를 뭐 한다? 보존한다.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지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자, 주거지역입니다. 개발보전, 개발. 상업지역입니다. 개발보전, 개발. 공업지역입니다. 개발보전, 개발. 녹지지역입니다. 개발보전, 보전. 그러니까 얘는 보전이니까 그대로 똑같은 성격을 띠죠. 추상공 개발이죠. 이렇게 도시지역 때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농지가 있으면 미리 지정권자는 이거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 대도시장, 도시관리 일부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 미리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가서 농지형 협의한다.
협의 거쳐가지고 지정했습니다. 이런 농지 취득한 자는 협의 완료한 농지는 농취증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추상공 협의가 끝난 농지니까. 근데 이 농지는 녹지지역 지정할 때 협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증 안 하는 거예요.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받는다 만다?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설명 안 끝났어요. 이쯤 쫙 해서 이만큼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도로 들어옵니다. 도로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농장하고 전용 협의합니까? 합니까? 하죠.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협의가 완료됐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받는다 만다? 받는다. 정리해보게 되면 자 도시지역에서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받냐 안 받냐?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이런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게 밑에 있는 3번이요. 그러니까 농지법을 한번 듣고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순할 땐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4번 용도지역 내 구체적 건축 제한은 방금 설명했던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건축 제한은 설명했어요. 좀 머리가 복잡해지만 생각해봐요. 21 용도지역에다가 건물의 종류가 28가지가 있는데 그 21 땅에다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원칙은 대통령을 정했더라.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이것만 된다. 여기는 이것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것만 안 된다가 7개 있는데 거기가 규제가 약한 지역이니까 준주거, 상업 4개, 중공업, 계획관리 원칙 이라고 했더니 예외 대통령령이 아니고 각 개별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더라 해가지고 쫙 봤어요. 개별법에도 첫 번째는 농공단지, 두 번째 농림지역에서,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해봤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않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제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내가 이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했다고. 여기에다가 건축물 종류에서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어쩐다고 찾아냈다고. 그러면 이 땅에다가 자 내가 건축하면 얼마 정도 가능하고 위로 쌓으면 이걸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게 되면 책 몇 페이지 갑니까? 쭉 넘어가죠 이제. 쭉 넘어가서 101페이지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